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병자호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병자호란을 다룬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보면은 옛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보면 임진왜란만 많이 다뤘지 병자호란을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번에 드라마 연인이 나오면서 병자호란을 다뤘고, 그래서 임진왜란 뭔가 원툴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의 약간 전쟁사를, 순환의 역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어떻게든 이겨낸 그런 다른 전쟁의 역사들을 좀 다룬 그런 드라마들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잖아요.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게 또 여기가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연인입니다. 자, 연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극찬을 맞이 않았던, 초반에 TV 플랫폼에서 대작 드라마가 하나 나온 것 같고 OTT 플랫폼에서도 대작 드라마가 되게 하나 나온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MBC에서 오숨의 붉은 끝동 이후로 또 하나 대작을 터뜨렸다 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법한 그런 드라마가 바로 이 연인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그 이다희님 이슈로 뭐 불매운동도 살짝 있었고 뭐 조금 잡음이 있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걸 깔끔하게 연기력으로, 그리고 이 서사와 이런 대본, 그러니까 드라마 퀄리티로 쉽게 말해서 정리를 했어요. 굿. 이 드라마 퀄리티로는 연인이 최고인 것 같아. 지금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그리고 올해 방영하고 있던 드라마 통틀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글로리보다 현재까지는 연인이 최고 드라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흥행 면에서는 더글로리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백상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더글로리가 상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드라마 작품성, 퀄리티로만 따지면은 저는 연인이 한 끗발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잘 만든 드라마가 이 연인이겠습니다. 현재까지 6화까지 나왔죠. 7화 예고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현재 평가를 했을 때 연인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입니다. 재밌어요 연인. 그러니까 영상미, 스토리, 뭐 캐릭터, 케미, 연기, 아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시청률 면에서도 뭔가 이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리고 있고, 세계에서도 극찬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진짜 극찬이 쏟아지면서 반응이 계속 오고 있어요. 오숨의 붉은 끝동 이후로 완벽한 덕후몰이를 할 K사극의 등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숨의 붉은 끝동이 진짜 잘 만든 명작 드라마, 대작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제2의 오숨의 붉은 끝동이다, 이거는 뭐 MBC에서 또 하나 대박을 쳤다, 또 하나 사고를 쳤다, 이 정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작품인지 드라마 좀 보시는 분들은 오 그래? 연인이 그 정도였어? 라고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진짜 재밌는 드라마고, 그리고 저는 연인이 진짜 잘한 게 약간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거? 이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연인이. 저희가 드라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국 눈치를 조금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 눈치를 보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뭐 현실 여건상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한족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일본이랑 관계가 껄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임진왜란을 다룬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 역사에서 또 병자호란을 다룬 게 많지가 않은데, 이 극에서는 딱 병자호란을 다뤘잖아요. 청나라와의 스토리. 지금은 거의 이제 한족에게 흡수를 당해갖고 만주족, 여진족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만주족 스토리, 그러니까 만주족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조선을 침략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어진 종족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스토리를 만들다 보니까 딱히 뭐 중국 한족들이 이거 갖다가 열받아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임진왜란을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본 쪽이랑 마찰이 일어날 일도 없고 해가지고, 이런 논란거리는 잘 피해가면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드라마 소재로 이 병자호란을 쓴 거는 참 잘한 게 아닌가. 이제 머리 잘 썼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잘 소재를 좀 고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병자호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병자호란을 다룬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보면은 옛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보면 임진왜란만 많이 다뤘지 병자호란을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번에 드라마 연인이 나오면서 병자호란을 다뤘고, 그래서 임진왜란 뭔가 원툴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의 약간 전쟁사를, 순환의 역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어떻게든 이겨낸 그런 다른 전쟁의 역사들을 좀 다룬 그런 드라마들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잖아요.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또 적어왔는데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조금의 인연이라든가 막 설계 이런 게 그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서의 약간 설계, 디테일, 무심코 지나가는 약간 반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기억에 염두에 두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드라마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연결돼가지고 뭔가 놀라움을 준다거나 소름이 끼치는 뭔가 포인트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엔 드라마 퀄리티인데, 신경 많이 썼구나 대본에, 그리고 감독님도 신경 많이 써서 찍으셨구나, 그런 게 많이 보여가지고 역시 그래서 연인과 무빙을 제가 이제 대작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작품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연인 같은 경우에는 댕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 이장현이 막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여기 보니까 막 주머니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제 댕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자 댕기.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죠? 길체가 이거를 쓱 챙겨놓은 거야 여기다가. 근데 이 둘의 관계를 보면은 막 티격태격 하면서도 서로한테 마음이 있는 상태잖아요. 장현이 길체한테 일방적으로 막 관심을 표하고 길체는 막 툭툭 막 약간 밀면서 밀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밀당 중에 밀밀을 하면서 길체도 자기 마음을 모를 거야. 자기 마음을 모르는 상태로 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걱정이 되니까 전장에 나가는 이장현한테 자기가 줄 수 있는 이 댕기를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디테일,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뭔가 소중한 거를 내어준다. 이미 여기서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이 댕기를 딱 봤을 때 거기서 이미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서로 간에 이 마음을 아니까. 길치야, 넌 네 마음을 모르지? 네 마음을, 너를 보는 시청자들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길체가 장현에게 준 게 댕기라는 거에서 또 이거 대박이다, 이런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한 게, 조선시대에서 댕기는 여러분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를 의미를 해요. 그런데 그 처녀성을 의미하는 댕기를 외간 남자에게 줬다는 건 자기를 그냥 다 내줬다, 그런 뜻하고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길체는 자기도 모르고 있지만 자기의 그냥 가장 소중한 거를 내어준 거의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전에도 자기도 모르게 이장현이 위급에 처해 있으니까, 물론 그 전에 꾼 자기 낭군님, 그 꿈에 그리는 그 낭군님 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어차피 장치라고 보고, 드라마도 장치라고 보고, 그때 마침 자기를 구하러 온 이장현한테 서방님 피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이런 장치들을 너무 잘 썼어, 드라마 중간중간에. 이미 길체는 장현을 자기 마음속으로 서방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정황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을 좀 움직였던 장면인데, 드라마에서 많은 선비들이 나오지만 이 드라마 연인에서만큼 참선비를 정도전 이후로는 여기서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특히나 일반 정도전급 되는 인물들, 그런 사람들 빼고는 뭐 이라든가 참 유학자, 그런 유명한 위인들 빼고는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 유학자, 어린 사람들 중에서는 연인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남연준, 연준도령, 이 캐릭터만큼의 참 선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연준이 병자호란이 터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임금을 지키겠다고 자원해갖고 막 군사로 입대를 하고 막 의병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장현이 연준한테 말하잖아요. 연준도령한테 말하잖아요. 임금이 뭐라고 네 목숨, 네 마을 사람들까지 다 버려두고 임금이 뭐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냐 라고 하는데, 장현이 딱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잖아요. 그 물음에 내가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임금님은 백성, 즉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건 믿음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전에 연준이 미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
지금 이 길에 목숨을 바친다고 해서 임금님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랑캐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실을 아는데도 유학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참선비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난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임금은 백성을 지키고 상대적 약자는 강자를 따르고 그 강자는 약자의 따름을 받은 만큼 강자로서의 권리를 누린 만큼 의무, 약자를 지킬 의무, 그게 결국에는 선비의 도리다 라고 배웠는데, 나는 그 배운 것과 따로 삶을 분리해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거기서 야, 이 사람 참선비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남궁민도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연준도령을 도와줘가지고 임금님이 있는 인조가 있는 남한산성까지 가는 길을 같이 개척을 해서 가주잖아요. 저는 여기서 저도 이장현이라면 연준이의 진심을 알고, 아, 얘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고 저도 좀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연인입니다. 두 장면을 뽑아왔어요. 연인은 할 말이 너무 많아. 명장면이 너무 많아. 솔직히 하나를 더 뽑아오려다가 시간이 너무 늘어질 것 같아가지고 두 개만 뽑아왔거든요. 왜냐면 좀 이따가 무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가지고, 무빙은 무려 1화에서 9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9화를 한 번에 좀 다뤄야 되다 보니까 장면을 4개를 뽑아왔거든요. 제가 이 장면의 제목을 저승에서도 함께인 송추 영감과 이랑할멈이라고 뽑아왔습니다.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이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망갈 수 있었는데 피난길에 올랐다 다시 돌아와서 이것만 묻어두고 갑시다, 이러다가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오랑캐한테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품에 안고 있는데, 사실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둘 다 칼에 맞아서 중상인 상태예요. 그나마 할아버지는 남자고 예전에는 군인이었고, 그래갖고 지금 병자호란인데 이전에 10년 전 정묘호란 때 그때 군인으로 참전한 군인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는 건데, 사실 둘 다 지금 칼에 맞아서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와이프를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이제 옆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심지어 이때가 한겨울이거든. 진짜 이 청나라가 만주족들이, 여진족들이 머리를 잘 썼던 게 두만강이 어니까 그거 얼기를 기다렸다가 보통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안 오거든. 전쟁을 안 하는데 오히려 그때를 노려가지고 무방비로 이제 그 있던 조선을 완전 쳐가지고 직진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왕을 가둔 거야, 남한산성에. 그러니까 전략을 잘 썼어. 당연히 전쟁이 났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오랑캐가 밀고 들어왔고, 일반 백성들도 그냥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보여준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이 되게 애틋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할아버지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 송추 영감의 품에서 이랑할멈이 숨을 거둬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두고 절규하는 송추 영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외의 모습에서 이 당시 조선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병자호란을 맞이한 조선 백성들을 대표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피난과 여력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이랬겠구나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아내랑 같이 얼어 죽은 거예요. 한날 한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와중에도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고, 나는 이 포인트가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랑 결국에 같이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면서 명장면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에피소드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은채의 모습이 3화에서 나왔는데 이 모습이 특히나 지금 이뻐갖고 갖고 왔어요. 이번에 보여드릴 장면은 은채랑 지금 이 모습이랑도 어떻게 보면 되게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다급함이 느껴지는 표정이잖아요. 첫 장면부터 약간 연결되는 느낌이죠? 아까의 표정이랑. 물론 연결된 장면은 아닌데 느낌상 그렇다는 거고. 자, 이 장면은 뭐냐면 피난을 갔잖아, 마을 사람들이 다, 능군리 사람들이. 근데 그 와중에 오랑캐한테 들켜가지고 잡혀가지고, 특히나 길체 일행은 깐난애기 한 명에 여자만 4명이잖아요. 이 일행이 오랑캐한테 지금 붙들려가지고 끌려갈 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표정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막 어떻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막 피하려고 그러고 막 지금 난리통이 났는데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듭니다. 오랑캐를 딱 쏴요. 그 화살을 본 길체의 표정이 딱 이 표정인 거예요, 지금 딱. 그리고 오랑캐가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자기 동료를 죽이니까 누구냐
이런 느낌으로 그쪽을 화살이 날아온 쪽을 딱 보니까 의문의 3명의 그림자, 이렇게 3명의 그림자가 막 달려오는 거야, 길체 쪽으로. 그러니까 딱 봐도 적이잖아요. 적이니까 길체를 먼저 죽이려고 해요. 이 오랑캐가 길체를 먼저 죽이려고 길체 멱살을 잡고, 보면은 한 손에는 이제 칼을 쥐고 있죠. 칼을 들고 길체를 먼저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랑캐스러 되게 야만스럽죠. 딱 저 때만 해도 이 청나라인들이 그 막 유목민족이고 그냥 막 생 고기 그냥 먹고 그런 약간 원시부족 같은 원시부족 비슷한 되게 문화가 좀 야만스럽긴 해요. 그래갖고 먼저 이제 내가 잡히기 전에 얘를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길체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멋있게 장현으로 추정되는 그림자, 누가 봐도 사실 장현이죠. 장현이 칼을 들어서 던집니다. 깔끔하게 등판을 딱 꿰뚫어서 남자 주인공인 만큼 멋있게 이 길체를 딱 구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이 그림자는 장현일 확률 33,000%죠. 여기서 또 이제 실루엣만 보여주는데 클로즈업으로 이번에는 이게 보여주는데, 아까 33,000%라고 했는데 3,300만%예요. 뭐 누가 봐도 장현이죠. 주인공이에요. 의문의 그림자. 그리고 이 길체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평소에 센스 이런 거는 다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아직도 이제 장현을 못 알아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여기에 제가 이게 조금 가렸는데, 저기 보면 길체 앞에 막대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칼이에요. 칼 꽂힌 거를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장현도 보고 같이 보고 있는,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클리셰 덩어리 우리 남자 주인공 진짜 두두 등장. TFT 모바일 부동동작 뚜로로로 갤럭시 부동동작.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약간 알고 있지만 웃음이 나더라고. 원래 이 드라마라는 게 시청자 이 관객의 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 기대에 맞춰서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나도 잘해줬어 연인에서. 그래요, 멋있게 나타났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진짜 몰랐어 이런 느낌으로. 눈이 2배는 커진 듯한 느낌으로 완전 놀랐죠. 장현을 보니까 길체가 자기를 보고 놀라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놀란 장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소? 이렇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되게 울먹울먹하는. 그리고 여기서 길체가 자기도 모르게 장현이한테 서방님 막 이렇게 하거든요. 피하세요 서방님 막 이러고. 이전에 그리고 그 화면에 갖고 오진 않았는데 막 급습이 있었어 장현한테.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길체가 자기도 모르게 막 피하세요 서방님 이렇게 알려주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서방님이라고 나온 거야 입으로. 관심이 아예 없는 남자였으면 서방님이라고 나올 수가 없지. 나오질 않았겠지. 그런데 장현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 깊숙한,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깊숙한 내면에 있는 뭔가가 나온 것이. 그리고 그러니까 울먹이면서 당황하고 있는 길체를 보면서 이장현의 특유의 장난기가 나오죠. 이 상황에서 맞아. 지금 나보고 서방님이라고 한 거요 하면서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긴장된 상황을 이런 러블리한 분위기 그리고 장난기 섞인 분위기로 이렇게 푸는 거. 이것 또한 좋았습니다. 작가님, 감독님, 재밌었어요 이 장면.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풀리면서 아까의 울먹이던 모습보다 당황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놀라가지고 약간 버벅이는 길체의 약간 이런 모습, 이런 표정까지 이 장면에서 마무리가 딱 되거든요. 멋있었어요. 좋았어. 레전드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 장면까지 보고 연인에 대한 판단이 딱 끝났습니다. 이 드라마는 대박이다, 명작 반열을 들겠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확 들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을 뽑아온 이유가 이 장면을 보면서 방금 느꼈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에 대한 약간 확신이 들어서 연인이란 드라마는 명작 반열에 오를 수 있겠다, 이거 잘 만든 드라마 맞다 라는 확신을 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어가지고, 클리셰는 클리셰대로 쓰면서 진부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진부하지 않게 그게 녹여들었어. 되게 그 중요한 장면으로 잘 썼어. 그리고 그 와중에 서방님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콕 집어갖고 위트 있게 은치한테 일러주는 이 장현의 위트 있는 이런 센스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게 복합적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잘 썼네, 이거 대박이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죠. 이 지금까지 연인 쭉 진행되어 온 장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뽑은, 단토가 뽑은 명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주 명장면 이거였습니다.